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11월 3일 현재 시간이 3시 한 4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또 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또 시장이 또 강하게 반전이 좀 나오고 오늘은 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피곤한 시장인데요. 오늘 증시는 어떤 영향을 좀 받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악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나가는 이벤트 성격이 될 것인지, 이와 함께 또 관련해서 종목들 좀 얘기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도 병행하는 얘기를 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뭐 주식 반상회나 또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침마다 개장 전에 미국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주식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드리거든요. 병행을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 한국 주식만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막 이리 치여, 공매도에 치여,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치여, 그죠? 미국 주식은 올라도 우리는 디커플링 되면서 또 물량이 나와, 그죠? 실적이 좋으면 미국 주식들은 오르는데 우리는 또 떨어져. 예. 하여튼 눈치 보는 것도 많고, 그래서 또 그 얘기도 좀 간단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미국 주식을 권해드리고 있는지도, 그리고 맨 뒷부분에는 저희 오늘 또 100일 이벤트 있으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은 거래소는 지금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1.2. 아쉬운 건 미국 증시는, 그죠?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FOMC 앞두고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넘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우 지수고요. 요거는 S&P 500 지수입니다. 그죠? 예. 뭐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고가를 이미 넘어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 증시, 또 국내 증시 한번 보실래요? 일본 니케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이렇게 올라서 그나마 우리 코스닥하고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고, 우리 국내 증시는 우리 코스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좀 다시 주저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최소한 미증시 흐름 따라서 어제 반등을 좀 이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웬걸요, 다시 반락했습니다. 코스피도 반락했고 코스닥도 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전날에는 플러스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3% 올랐고 종가 기준으로 한 2% 올라서 끝났는데 삼성전자도 다시 어제의 양봉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선 왜 그럴까, 그죠? 뭐 그런 것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개장 이후에 주식을 자 보시게 되면 선물, 현물 마찬가지. 선물을 거의 10,000계약 정도. 근데 보통 10,000계약 나온 다음에 증시가 추가적으로 급락으로 계속 이어진 적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예. 아마 뭐 내일 전략 구강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죠? 예. 아무튼 오늘은 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국인들도 한 4,500원. 오늘 금융주를 특히나 많이 매도했고요. 그죠?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뭐 KB금융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도 있고, 그죠? 뭐 이런 흐름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증시는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미증시예요. 우리 코스피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첫 번째, FOMC 결과를 앞두고 있죠. 테이퍼링은 당연히 이번 11월에 더 늦춰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테이퍼링은 악재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돈줄을 좀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가기 전 단계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파월 의장도 아마 선을 좀 둘 겁니다.
시장이 그대로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다. 테이퍼링이 시작이 돼도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당연히 하진 않겠죠. 그죠? 얼마 전에 이제 CNBC 통해서 전망치를 보니까 내년 한 6월쯤 돼서 금리 인상 한 차례, 첫 번째 금리 인상은 그쯤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불확실성 해소로 결국 지나가야 되는 이벤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중화권 증시가 하락이 좀 컸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도, 그죠? 또 중국 증시도 오늘 낙폭이 장중에 컸어요. 왜? 리커창 총리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중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중국 경제가 강한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좀 빠졌어요, 장중에. 근데 신선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장중에 막 밀렸다가, 그죠? 낙폭을 좀 줄이는 흐름입니다. 그죠? 우리 장 마감 후에도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 한번 보실래요? 장중에 거의 한 1% 정도 빠지다가, 잠깐만요. 자, H지수 장중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정도 빠지다가 지금 대부분 다 땡기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마이너스 1.1% 떨어지다가 지금 고압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마이너스였는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준 첫 번째 FOMC, 지나가야 되는 이벤트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코스피가 2900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 깨고 내려가면 거기서 제가 한번 또다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OMC, 두 번째는 중국, 세 번째는 뭐냐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3일째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 확진자가 2600명대예요. 지난 9월 달에 가장 많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많아봐야 2000명대 초반대였는데 2600명을 넘어갔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인데, 아마 이번 주, 지난 주말 뭐 할로윈이나 이런 거 감안해보면 이번 주 후반부터는 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거고 다음 주까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려가 생겨? 위드 코로나가 다시 스톱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 매도가 많았다. 결국에는 이게 계속 진행해서 지속될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FOMC 테이퍼링은 결국에는 지나가야 되는 이벤트다, 이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중국 문제? 중국은 신선하진 않죠. 그러니까 전략 후강 정도로, 그죠? 지금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위드 코로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죠? 자, 그리고 개별 악재가 있는 종목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늘 그런 분위기였다. 근데 오늘 제가 또 할 얘기는 뭐냐면요, 한국 주식도 투자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리뷰를 드리고, 뭐 회원님들도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공개 방송이나 저 주식반상회에서도 미국 주식 얘기를 계속 해드립니다. 병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게 얘기예요. 왜냐하면 피곤해 정말. 응? 미국 시장이 올라도 빠져, 그죠? 실적이 좋으면 걔들은 오르는데 우리는 전강후약으로 또는 대부분 밀립니다. 미리 반영했는 뭐 했었겠죠, 당연히. 그죠? 공매도 외치요. 뭐 조금만 틈만 나면 두들겨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지고 노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국내 주식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시장이 부진할 때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좀 병행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요. 오늘 특징주들을 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지수 밀리면서 밀렸고, 오늘 LG화학이, 그죠? 오늘 LG화학이 제규어 화재 사건으로 해서 거의 6% 가까이 좀 급락이 나왔는데, 의외로 2차전 지수들은 또 반등이 있었어요. 뭐 에코프로 같은 애들도 이렇게 올랐고, 뭐 최근에는 사실은 메타버스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NFT, 또 연계해서 뭐 게임주, 그 다음에 뭐 엔터주,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 뭐 등등 해갖고 이런 쪽에서 또 메타버스 관련한 ETF 연계되어 있는 종목, 이런 애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죠.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어제 이런 애들이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또 그동안에 미리 빠졌던 뭐 2차 전지도 반짝거리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쪽은 지금 당장에 제가 볼 때는 쉽게 끝나지 않아요. 일단 참고는 해보십시오. 우선 제가 엔터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멀쩡합니다. 엔터주는 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이브도 그렇고 뭐 YG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뭐 SM도 마찬가지지만 SM은 이제 우리는 없으니까요. 과거에는 그냥 엔터주, 그냥 기존의 사업이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했어. 엔터는 메타버스하고 이제는 NFT, 이 대체 불가능한 또 이것까지 연계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성장에 대한 어떤 동력인 거죠. 예를 들면 하이브도 BTS만 가지고 BTS 공연 수익이나 아니면 또 관련한 어떤 수익, 이거 외에 이 시장에서 새로운 뭔가를 만든 이 시장의 새로운 시장의 새로운 세계에서, 그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싶어 하겠죠. 그 기본에 엔터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그렇고 YG엔터도 그렇고, YG엔터도 지금 7만원 넘어서 오늘 살짝 음봉인데 뭐 깨졌습니까? 전 그냥 엔터주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JYP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게임주 한번 보시게 되면요, 게임주 최근에 위메이드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위메이드의 이 위믹스라는 이 NFT, 위믹스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사실 굉장한 상당한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위믹스. 그래서 지금 게임 업체들은 뭐 신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특히 이제 NFT, 위믹스도 위메이드의 뭐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번에 보니까 네오위즈의 게임 이름 뭐더라? 거기서도 위믹스로 뭡니까? 아이템을 또 구매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얘도 마찬가지고, 뭐 게임빌,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움직인 종목이 늦었다? 그러면 뒤이어서 움직이는 애들을 봐라.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하나는 무거운 주식 중에 넷마블, 메타버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넷마블. 두 번째는 네오위즈. 근데 네오위즈는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걸 선정한 이유는 네오위즈 홀딩스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왜? 자회사를 통해서, 그죠?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 가상자산 사업을 시작을 한다. 그 기대감입니다. 지금은 거의 게임 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시장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규제 이런 거 별로 쉽지 않아. 과세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기대감이 더 커요. 시장 대비해서. 그러니까 네오위즈 홀딩스는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결국에는 네오위즈가 반대로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죠? 네오위즈 홀딩스도 아마 위메이드처럼 진행이 되겠죠. 그죠? 아마 나중에는 네오위즈가 만든 NFT를 가지고 뭐 다른 뭐 아마 위메이드하고도 연계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상대적으로 게임주들 중에서는 좀 덜 오른 애들이 이제 이런 쪽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참 미국 주식을 좀 하시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CJ 라인에서는 CJ ENM을 이때 절반을 차익하고 오늘 아침 일찍 절반을 남은 것도 다 차익을 했습니다. CJ CGV 같은 것도 이틀 전에 절반을 차익하고 이틀 전에 대부분 다 차익을 했는데 혹시나 남겨둔 물량도 제가 차익 실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장기전으로는 더 오르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보면 굉장히 무겁고 그죠? 시장 전체가 그래요. 근데 제가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항공주 중에 대한항공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 주식을 절반을 팔았다는 얘기 했습니다. 작년에 10월 달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대한항공 주식을 거의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뭐 아시아나도 있고 LCC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항공, 진에어 이런 애들도 남기고 걔들은 얘는 팔았습니다. 왜?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는데 상당히 무거워. 그래서 이거 팔아서 뭐 하고 그러냐? 미국 항공주를 사시라고 그랬어요. 미국 항공주를 사시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한국 주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항공주, 상대적으로 덜 오른 미국 항공주 사라.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다. 지금 여기 저점 수준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오른 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 장기전으로 보십시오. 유나이티드 어떻습니까? 저점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계속해서 이 주식들 사둬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뭐 델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 항공주들이 있는데 그 미국 항공주들 이 중에서 일부 떼어내서 걔들을 해도 된다. 물론 한국 항공주들도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지면 저가 매수에 어떤 먹을 게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하나투어입니다. 수익 물량은 제가 오늘 다 팔았습니다. 모두 투어는 남겨놨고요. 하나투어도 이 가격대, 우리가 했던 이 가격대 있죠. 여기 오면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절반 팔고 오늘 나머지 아침 일찍 다 팔았습니다. 어디? 그래서 미국의 여행주로 옮겨두시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내용이 괜찮아요. 이번에 실적도 괜찮았고요. 그죠? 다만 주가는 뻗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시장에 막혀있죠. 그죠? 막혀있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 투자는 하지만 미국 주식에서 테슬라는 뭐 보유한 분들만, 그리고 포드나 GM에 투자해서 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난 여기 뭐 8월 9월달 제가 이거 반상회 때도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해 드렸어요. 이 포드입니다. 이 13달러였고요. 지금은 19달러. 거의 임박을 했습니다. 그죠? 전고점 이미 넘어섰고, GM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GM도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동차도 투자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자동차도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에 루시드 튀어 올라갔다 지금 눌렸죠? 뭐 조금 더 빠지면 좋겠습니다. 그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미국 주식 중에 한국 주식에 백화점 관련 주식들이 있어요. 뭐 롯데쇼핑이니 현대백화점이니, 오늘 현대백화점 한번 보실까요? 롯데쇼핑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견주, 신세계도 그렇고. 다만 무겁죠. 시장이 뚜껑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이렇게 올라다가 전날에는 말이죠. 현대백화점이 거의 4% 튀어 올랐다가 오늘 또 다시 죽였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미국 주식을 메이시스 백화점 이거를 지난 7월 8월에 저 델타 변이 확산이 막 될 때 그때 이 주식을 사갖고 투자를 계속 시작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때 얼마입니까? 16달러, 17달러 막 이럴 때였고요. 지금 거의 28달러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그죠? 여행주로, 한국 여행주도 투자하지만 미국 여행주도 투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병행을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 주식이 상당히 무겁고, 그죠? 무겁고 이리저리 눈치 보다 보는 게 많으니까 사실은 강세장일 때, 이렇게 강세장일 때는 한국 주식만 해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약세장일 때는 미국 주식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회원님들 미국 주식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사실은 약정된 건 아닌데 그냥 보너스로 제가 미국 주식 리뷰를 다 드려요. 그죠? 예, 어떻게 하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이걸 하시고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 그죠? 예, 다 의견을 드립니다. 반상회 때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웬만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 드리는데 그거 왜 얘기하냐면 그냥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꾸준하게 제가 리뷰를 이어가서 하는 거는 그 투자를 계속 하시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국 주식만 하다 보니까 야, 이건 뭐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죠, 여러분들? 뭐 난 괜찮지만 응?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뭐 오르다 밀리고 이리저리 눈치 보고 미국장이 올라 떨어지고 뭐 조금만 흠만 생겼다면 공매도 두들겨 맞고 외국인들 변심만 하면 걔들이 방향성 없이 또 두들겨 대면 또 두들겨 맞고, 그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한국 주식과 또 미국 주식을 조금 병행해 가는 거를 뭐 기존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해왔지만 안 하셨던 분들도 준비를 하셔서 이제라도 준비를 하셔서 같이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찌됐든 테이퍼링, FOMC 경계감에, 그죠? 하락 마감했고 또 중국 시장 장중에 좀 밀렸던 거 하지만 지금 대부분 땡기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위드 코로나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늘어났다. 아마 이 영향도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불확실성 이번 주 FOMC 결과가 나오고 나면 미국 증시 방향에 따라서 우리도 연동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증시가 미국 시장 오늘 하락할 거라는 거를 미리 반영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전전날 같은 경우에도 이때도 증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오히려 돌릴 때는 세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외에 뭐 좀 변동이 있는 거 좀 알려드렸고요. 차근히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차근히 좀 보고 있고, 제가 내일 한 주말 정도 시장 보면서 또 좀 의견 드리고, 혹시라도 시장이 또 급격하게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그때 또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요거 끝으로 요 관심이 있는 분들만 한번 보세요. 네, 관심 있는 분들만 한번 보세요. 저희가 요 이벤트를 주식창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건 라이브 방송은 아니고요. 수급 박스, 그다음 황금 베팅 서비스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총 100일 동안 요 금액입니다. 100일. 요거는 월요일까지 할 수 있고요. 요거는 1668에 4386으로 진행을 하시고, 수급 박스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좀 어렵죠. 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정도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예. 결국엔 지나가는 이벤트는 지나가야 되고, 오늘 우리 증시는 먼저 미리 반영해서 좀 빠졌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주식을 병행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안 해보셨다면 꼭 맛을 보시고 같이 병행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꾸준히 또 리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